안녕하십니까, 항해자TV입니다. 이 사진은 마르틴 루터가 교황 특사 카에탄 앞에서 변론하는 장면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각종 신문과 논쟁에서 변론하는 과정에서 나온 대화가 오늘날 개신교회의 교리의 핵심을 이룹니다.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518년 8월 7일 교황 레오 10세는 그를 이단자로 지목하며 60일 내에 로마에 출두하여 이단과 명령 불복종이라는 혐의에 답변하라는 소환장을 마르틴 루터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의 논제가 잘못된 것임을 비판하기 위해 추기경이나 신학 교수들을 동원했습니다. 로마로부터 소환장을 받은 루터는 선제후 프리드리히 3세에게 이를 중재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루터는 선제후의 도움에 의해 로마로 소환되는 대신 1510년 10월 아우크스부르크에서 추기경 카에탄의 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카에탄 추기경은 11세기 교황이었던 클레멘스 6세의 교수 내용을 인용하며 마르틴 루터의 주장을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마르틴 루터는 교서를 작성한 교황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성경의 진리와 권위를 가지고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카에탄은 비텐부르크 교수 수타우피츠를 통해 루터가 자신의 주장을 취소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또한 카에탄 루터가 자기의 주장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그를 체포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루터는 이를 피해 아우크스부르크에 있던 안나 교회에 피신했다가 은밀히 비텐부르크로 돌아옵니다. 당시 카에탄은 프리드리히 3세에게 자신이 루터를 신문한 내용의 보고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루터를 로마로 보내든지 아니면 그를 그 지역에서 추방하든지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프리드리히 3세는 이 보고서 내용을 루터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카에탄이 신문한 내용을 인쇄하여 그것을 널리 배포했습니다. 루터는 교황의 애매모호한 교수가 성경과 대조되며 잘못되었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로 인해 교황 측과 적절히 중재하려던 프리드리히 3세 선제후는 더욱 난처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루터의 주장을 계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황청의 협박에 대해 루터는 단호하게 다음의 글로 자신의 믿음을 표현합니다. 이를 일부 발췌하여 소개합니다. 우리가 이 교수를 거부한다고 나쁜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이단자입니다. 나는 이 교수를 저주합니다. 교황의 특사는 나를 지엄한 권위로 누르고 나의 주장을 철회하도록 하였습니다. 나는 그에게 교황은 성경을 오용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나는 교황의 존엄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보다 더 그리스도와 진리의 존엄성을 흠모합니다. 나는 이 세대에 일어난 로마 가톨릭의 새로운 권력 체계에 대해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로마 교황의 교서에 굴복하지 않으면 기독교인일 수 없다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또한 교황의 교서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공로가 면제의 한 보물이라는 것은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공로는 교황과 관계없는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는 죄를 없애고 공로를 키워줍니다. 면제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없애며 죄를 남깁니다. 아청꾼들은 교황을 성경보다 높이 올리고 그는 잘못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성경 말씀은 사라지고 사람의 말밖에 남지 않습니다. 나는 로마 교회의 이름으로 바벨론을 세우려는 자들을 반대합니다. 이러한 루터를 놓고 선제후 프리드리히 3세의 고민은 커져갔습니다. 그는 단지 기독교인 제후로서 나의 책임은 무엇인가 하는 마음으로 루터를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선제후가 로마 교황청에 알리려던 서류와 서신을 카에탄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후에 이 서신 내용이 알려지면서 비텐베르크 교수, 학생 등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후에 밝혀진 그의 서신 일부를 소개합니다. 저는 귀하께서 대부로서 루터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의 자격이 취소당할 만큼 충분한 잘못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대학 강의에서도
불공정하거나 반기독교적이고 이단적인 것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학자들이 그의 학문적 성과에 대해 약간의 시기가 있지 않나 합니다. 만약 그의 주장이 불경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면 저는 그를 옹호할 이유가 없습니다. 단지 저는 기독교 제후답게 직분을 감당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에 저는 제기된 문제에 대해 기하께서 분명히 선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가 이단으로 확정을 받은 후에는 그를 로마로 보내거나 추방하라는 요구에 응하겠습니다. 제기된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여러 대학의 의견을 들어보는 등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이단자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기 전에는 어떠한 정죄도 이루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조금의 잘못을 저지르고 싶지도 않고 또한 기하께 불순종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우리 비텐베르크 대학이 최근 루트를 위해 청원을 올린 것을 기하께서 알기를 원합니다. 여기 그 청원 사본을 동봉합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선제의 프리드리히 3세는 루트를 보호해 줍니다. 그를 추방하는 대신 오히려 그를 옹호하는 서신을 가에탄 특사를 통해 로마 교황청 담당 주교에게 보낸 것입니다. 1519년 7월 라이프치히 대학에서 잉골슈타트 대학의 요하네스 에크 교수가 루터에게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이미 루터의 논제에 대해 비판하는 글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라이프치히 대학과 비텐베르크 대학이 경쟁 관계에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라이프치히 대학에서 공개적인 토론을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에크 교수는 루터의 옛 친구였기에 루터는 마음에 큰 상처가 되었지만 기꺼이 토론에 응했습니다. 에크는 라이프치히 대학에서 벌어진 토론에서 루터를 당시 이단으로 지목받았던 위클리프나 얀 후스의 추종자로 몰아갔습니다. 라이프치히 대학이 소재하는 작센주는 후스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분위기를 루터에게 전가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루터는 교황과 가톨릭 공회의 무오류성에 대한 에크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1520년 2월쯤 에크는 로마에서 교황 레오 10세에게 마틴 루터를 작센 지역의 또 다른 후스, 즉 이단자라고 보고했습니다. 급기야 1520년 6월 15일에는 60일 이내에 면죄부 반박 95개 논제 가운데 있는 오류, 95개 논제 가운데 41개 조항이 오류가 있는 것으로 교수에서 지적했는데 이를 인정하고 굴복하지 않으면 이단으로 파문하며 발간된 책자를 모두 불사른다는 교황의 교서가 발송되었습니다. 교황 파문 교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어나소서 오 주여 당신의 소송 사건을 심판하소서. 한 마리 멧돼지가 당신의 포도원에 침입했나이다. 오 베드로여, 오 바울이여, 모든 세계 교회여, 이 교회의 성경 해석이 공격을 받고 있도다. 교황의 목회 직분에 비추어 볼 때 다음 41개 오류의 지독한 바이러스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도다. 짐의 스님자 피우스 2세와 율리우스 2세께서 이단의 처벌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제 짐은 이 교서가 그의 지역에서 선포되는 날부터 계산해서 60일간 굴복 기간을 허락하노라. 누구든지 주제넘게 우리의 파문과 금지사항을 어기면 전능하신 하나님과 베드로와 바울 사도의 노여움을 살 것이다. 이 파문 교서를 마틴 루터는 10월이 되었어야 받았습니다. 이 교서에 따라 여러 도시에서 마틴 루터의 책자가 소각되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논쟁하던 주요 논제는 성경 해석권은 교황에게 있고 교황이 발표한 교서는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진다는 로마 가톨릭의 주장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성경 해석권이 있는 교황의 교서가 성경을 능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 성경에 없는 여러 성례 제도를 만들고 종교재판소
재판 제도를 통하여 그들의 권위를 강화하고 성직 제도를 견고히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베드로 대성당을 건축하기 위해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을 만들기 위해 연옥설까지 확정했습니다. 이어 연옥에 있는 영혼이 천국으로 가기 위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면죄부를 구입해야 한다는 교리를 강화했습니다. 이에 대해 루터는 성경이 최고 권위이며 교황이나 로마 카톨릭 또 오리를 할 수 있고 면죄부 판매나 몇 가지 성례 제도는 분명히 성경에서 벗어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루터와 카톨릭 즉 신문자 사이에 일어난 논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황청과 마르틴 루터를 비판하는 자들이 로마 교황 편에서 그를 과거의 간섭으로 제압하려 했지만 마르틴 루터는 절대자를 의지하고 그를 도와주려던 선제후, 또 은사, 동료 교수, 학생들의 지지하에서 어려움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프리드리히 3세처럼 루터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주는 제후도 나타났고 동료 교수들 중 신학적으로 옹호해주는 교수들도 나타났습니다. 비텐베르크 대학의 동료 교수였던 칼 스타트와 멜랑히톤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필립 멜랑히톤은 일생 동안 루터와 동역하였습니다. 은사 스타우피치의 루터 앞 위로 편지 일부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진리를 미워하여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자네에게 일어난 어려움이 십자가 고난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네. 자네의 적들로 인해 친구들마저 숨어버려 더욱 외로운 상황이 되어버렸네. 이제 비텐베르크를 떠나 내가 있는 곳으로 와서 죽든지 살든지 함께 지내자꾸나. 선제 프리드리 3세께서도 동의하셨네. 홀로 버려진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그분을 따르세. 드디어 마르틴 루터는 교황 레오 10세에게 기독교인의 자유라는 서신을 보냈고 이어 12월에는 비텐베르크 엘스터 정문에서 학생과 시민이 보는 가운데 교황의 교서와 교회 법령을 불태웠습니다. 그는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인식하며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한편 그의 생각을 담은 여러 책자를 펴내 독일 전역으로 확산시키는 데 힘을 다했습니다. 15세기 중엽 이후 크게 발전된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 인쇄술이 책자 발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이미 언급한 대로입니다. 마침내 마르틴 루터는 1521년 1월 3일 교황 레오 10세에 의해 파문되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95개 논제가 발표한 지 3년 2개월의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본 항해자TV는 혼탁한 시대의 상황에서 마음의 위로를 얻고 바른 미래를 소망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만들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시대 상황에서 절대자의 뜻을 구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널리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